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부패 예측 분석입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K리그2 5라운드 수원FC와 파주 시민축구단의 맞대결인데요. 이번 분석은 오직 데이터, 숫자만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예측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확률, 그리고 양 팀의 핵심 지표를 직접 비교하고 각 팀의 전술을 뜯어본 뒤에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하나하나 따라와 보시죠.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장의 초기 예측. 도대체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지표, 바로 초기 배당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선택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원FC의 승리. 초기 배당률이 1.54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꽤나 강력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무승부는 어떨까요? 배당률 3.55. 수원 승리보다는 가능성을 훨씬 낮게 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파주시민 축구단의 승리. 배당률이 무려 4.30입니다. 이건 시장에서는 거의 이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득점 시장입니다. 2.59를 기준으로 그 이상, 그러니까 오버에 걸린 배당률이 1.53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시장은 이 경기에서 골이 아주 많이 터질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배당률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당률에 포함된 업체의 이윤을 싹 걷어내고 시장이 진짜로 생각하는 순수한 확률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보시죠. 이윤을 걷어내고 순수 확률로 변환하니까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수원FC가 이길 확률 61.5%, 무승부 확률이 26.7%, 그리고 파주가 승리할 확률은 22.0%로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득점,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2.5골 오버가 나올 확률이 무려 65.3%, 네, 65.3%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좋습니다. 이제 시장의 예측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죠. 양 팀의 실제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보면 왜 이렇게 시장의 예측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그 이유가 보일 겁니다. 정말 전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팀이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왼쪽에 수원FC, 경기당 평균 점유율이 58.4%, 경기당 3골에 유효 시팅은 5.8개, 그냥 압도적이죠. 반면에 오른쪽 파주는 어때요? 점유율은 38.5%로 그냥 내주고 대신 경기당 무려 32.5번이나 공을 걸어냅니다. 그냥 버티는 축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숫자래요. 자, 그럼 이제 수원FC의 공격,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수원의 공격은요, 그냥 효과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득점보다 훨씬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오버퍼포밍 상태인데 이건 만들어낸 기회보다 골을 더 많이 넣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테우스 프리조. 평점이 무려 8.13이에요. 거의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3골에 2도움. 그리고 윌리안은 90분당 1.8번의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그냥 부숴버리고요. 하정우는 90분당 1.7개의 유효 슈팅, 아주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수만 강한 게 아니에요. 빌드업, 즉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영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대칭적인 백스리, 즉 수비수 3명의 위치를 다르게 가져가는데요. 특히 저 뒤에 있는 수비수 데릴란 선수가 경기당 평균 5.3개나 되는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주처럼 내려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비대칭 공격 무기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파주의 방패를 한번 볼까요? 수원이 용암처럼 들끓는 공격이라면 파주는 글쎄요, 빙하처럼 버티는 수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라드누스 감독 체제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수비에 집중하는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전략은 사실 이 두 개의 숫자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첫째, 점유율 38.5%. 공은 니네가 가져라. 이거죠. 둘째, 경기당 클리어링 32.5회. 어떻게든 걷어내겠다. 이 두 가지가 파주 축구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김민순 골키퍼가 평점 7.9, 정말 미친 선방을 보여주면서 버티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비는요, 문제가 뭐냐면 예방하는 수비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수비라는 거죠. 계속 얻어맞다 보면 언젠가는 뚫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원처럼 쉬지 않고 때리는 팀을 만나면 수학적으로 버텨낼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비만 하느냐? 공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공격 루트가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그냥 최전방에 있는 보르하 바스톤 선수 머리만 보고 길게 뻥 차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약속된 플레이, 즉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기대 득점 값이 거의 0에 수렴해요. 이건 사실상 세트피스 한 방 말고는 골 넣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 조각들, 그리고 경기 외적인 변수까지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예측하는 경기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마 전반전은 파주가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좀 팽팽하게 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후반전, 특히 70분 이후입니다. 이 시점부터 파주 수비진의 체력이 바닥나면서 조직력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원의 골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열린다는 예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주 수비의 핵심 주장이기도 한 홍정훈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선수 한 명 빠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데이터상으로 팀 전체 수비 조직력이 15에서 20% 가까이 하락하는 정말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그리고 수원의 호미점까지 더해지면 기대 승점은 1.15배나 높아지죠. 자,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집어넣고 1만 번이 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내놓은 최종 결론, 수원FC의 승리 확률은 바로 76.2%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2.5골 이상이 나올 확률이 74.8%. 그리고 둘째, 이걸 뛰어넘는 가장 확실한 예측이죠. 바로 수원FC의 홈 승리, 그 확률이 76.2%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 과연 파주가 이 수학적 확률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원의 승리는 통계적으로 이미 정해진 결말일까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수원의 막강한 공격력, 그리고 체력 저하의 핵심 수비수까지 이탈한 파주의 수비력, 이 조합을 고려하면 다른 결과는 통계적인 이변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제시하는 최종 예측은 2.5골 오버와 수원FC의 승리, 이 두 가지입니다.